네, 안녕하세요. 자연닥터 사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희성 맨땅 다이어트 우리 촌장님을 모시고 자연치유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2년 복싱 신인왕 출신입니다. 그러다 부상으로 운동을 중단하고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었고 2000년도부터 컨디션 트레이너를 개발해서 지금 기업체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번 자연치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연치유 운동의 핵심은 누워서 하는 거예요. 네. 다 누워서 하는 거예요. 중력을 받지 않는 상태. 그렇죠. 심장의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거나 뭐 막 현대의학적인 운동은 뭐 심장 박동수가 몇 회 이상 유산소 운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연치유 시선에서 보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심장을 수평으로 놓고 운동하는 방법들이 몇천 년 전부터 개발된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간단하게 또 이제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자연치유의학의 아버지다 그러면은 니시가츠조라고 하는 그 일본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6대 운동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5가지는 누워서 하는 거고 한 가지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천천히 걸어라라는 이야기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그 중에 누워서 하는 운동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상입니다. 평상요법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는데 평상은 뭐냐면 그냥 폭신폭신한 침대에 눕지 말고 그냥 척추가 완전히 펴질 수 있는. 그렇죠. 척추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딱딱한 평상에서 잠을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잘 때 치유된다라고 하는 원리 하나. 평상에서 그냥 또 하게 되면 척추는 굴곡이 돼, S자로 굴곡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경추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추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침을 비고 자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운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잘 크죠. 그래서 뒤 지금 목 디스크 있는 분, 거북목 있는 분, 일자목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막 치료해가지고서 막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평상에서 경침을 베고 누워 있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진동과 파동을 일으키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이걸 밝혀냈는데 파동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몸에서는 계속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 파동의 숫자를 과학이 찾아냈어요. 10에 23 자승이에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헤르츠로 따르면은 한 5.8에서 6.2Hz가 계속 우리 몸에서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5.2 정도의 파동도 어차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정도 파동 이하로 되면은 그게 무너진 거야. 그럼 병이 오는 거예요. 약해진 거네요. 약해지면은. 또 막 7.2 파동 이상 막 진동되면은 그거 병이야. 무슨 병이에요? 몸이 막 떨리는 병. 파킨슨이야. 파킨슨. 신경이 망가진 풍병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안 떨리면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져요. 우울해지고. 그렇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 이거의 기본 원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누워서 하는 운동, 자연치유 운동의 핵심이에요. 근데 보통 경침은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운동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경침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이제 비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도리도리 해갖고 천천히 도리도리 하면서 이 목 뒷근육을 풀어주는 식으로 뭐 한 20-30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걸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통 사람은 못 자는데 저도 이거 배고 잠은 못 잤었는데 원장님께서 이거 배고 잘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자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이 팔이 제가 약간의 올릴 때 결림이 있었거든요. 한 10일 정도 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이게 펴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몇 년 고생했거든요. 한 3-4년. 근데 이게 펴지더라고요. 이거 배고. 목하고 관련돼 있는 오십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깨 동결견, 굳는 거잖아요. 그게 목 신경하고 경추 신경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오는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우리가 긴장된 삶을 살다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거든요. 복싱할 때 막 이러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꼭 삶이 복싱 막 시합할 때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망가진 거예요.
일자로 망가졌다. 예. 그다음에 거북목 됐다가 예. 일자 상태에서 거의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병들이 잘 오고 또 퇴행 빨리 늙는 거잖아요. 노화가 빨리 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경침만 나고 나서 멎었어요. 이제 그 퇴행이. 네. 50대 정도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제가 봐도 70대 정도에 한 20년이 빨리 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경침 쓰고 나서 더 이상 노화는 없어요. 거의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학년 넘어가서 7학년으로 가는데 예. 그 상태 그대로고 더 이상 악화된 게 없고 하니까 목이 뻑뻑했던 이런 증상들이 이제는 거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경침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 1법칙이 평상이에요. 네. 평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오동나무로 만드는 것이 있고 네. 또 종종 편백나무로도 만들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오동나무를 원칙으로 해요. 우리가 몸이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파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동. 예. 미세하게 얘가 너무 딱딱한 게 아니라 살짝 쿠션이 미세하게 있네요? 쿠션이 있어요. 이거 좀 쿠션이 있네. 네. 네. 그래서 오동나무 평상을 쓰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백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통 분들이 편백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편백나무로 만든 평상을 많이 쓰시는데 네. 가능하시면 오동나무로 만든 걸 쓰셔라.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것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상에서 네. 이제 경침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평상에서 하려면 이 등이 너무 베겨서 힘들어요. 침대 생활하던 분들은 조금만 누워있으면 막 베기고 아프다고 혈액순환 안 하는데. 되고 맞아요. 아프고 아프다고 힘들으니까 뭘 하냐면 담요를 얇은 담요를 한 3장 정도를 깝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한 장 빼내고 일주일 지나면 한 장 빼내고 예, 빼내고. 여기서 한 2, 3주 지난 다음에 한 장 정도만 이렇게 놓고 중요한 것이 잠자면서 우리 몸을 회복해요. 상당히 긴 시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야. 네. 잠자면서도 그러네. 우리 몸이 스스로 운동해서 파동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평상에서 자면 눌리는 게 없으니까 아래서 척추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경침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거 벽에가 아니에요. 이거 또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벽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경침, 목벽에예요. 목을 이걸 비고 이제 자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넣고 네.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편안해요. 이제 처음 하시고 일자목을 갖고 계신 분은 정말 조금 힘들어요. 보통 한 1, 2주일 정도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스스로 적응한다.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침의 높이예요. 나하고 맞아야 돼.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침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건데 예. 높이 조절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자기한테 맞게끔 하는 이런 높은 놈, 조금 낮은 거, 이렇게 중간 거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중간 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 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찍찍이를 붙여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이가 맞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아주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편안하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옆에 사람이 봐줘야 돼. 이것은. 이 턱하고 이 선이 일자해야 돼. 수평해야 돼.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살짝 낮은 감이 있기는 해요. 네. 얘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뒤로 제껴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조금 낮다.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수건을 한번 살짝 여기다가 한 겹, 뭐 몇 겹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수건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 보세요. 예. 이제 완전 수평이 돼 있어요. 더 편한데요? 네. 이렇게 이 수건 같은 걸로 또 조절해도 돼요. 이 밑에 이런 뭐 붙이는 게 없으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춰준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잠자기 전에 네. 그냥 바로 이렇게 자려면 너무 힘들어서 힘들으니까 한 5분, 10분 정도는 찬찬히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도리 하는데 이제 너무 빨리 하면 어지럽고 뭐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되네.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천천히 한번 느껴보면서 이때의 마음을
뒷목과 이 경침이 닿는 부위에 마음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이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결국은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긴장이 돼 있으면은 내가 잘 자고 싶어도 네, 혈액 공급량이 예. 좀 떨어지면은 숙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혈류량이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목 뒷근육들이 내가 마사지해주고 자는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순환이 뇌 안으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상태로 자게 되면은 원래 C자 모양이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내 몸이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해하지 않는 경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긴장하지, 네. 또 막 전투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굳는 낮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목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좀 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그쪽으로 스트레칭도 같이 하면서 끝에까지 쭉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면 돼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하시면은 그 다음날 반대로 근육이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만 주무셔 보시고 빼고 자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편안하게 그냥 비고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내 몸이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막 급해. 그래서 막 맞아요. 내일 저녁부터 내가 한번 비고 자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밤 잠자면서 근육을 굳어버릴 수 있다. 꼭 조심 좀 하셔라. 너무 서두르지 마셔라. 서두른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다. 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경침과 평상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특히 이 경침은 제일 중요한 게 목에 있는 그 C자를 일자로 풀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목이 안 좋았을 때 질환들이 특히 이제 어깨, 손저림 네. 제일 많이 제가 경험한 걸로는 오시견이에요. 어깨가 굳어서 네, 예. 자기는 이게 막 이렇게 누울 수도 없다.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오십견을 갖고 계신 분이 처음에 이렇게 누우면 힘들어요. 그런데 한 1개월, 2개월 하다 보면 누웠는데도 힘들지 않아. 치유된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자연치유의 또 가장 기본 원리이기도 해요. 무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기만 하면은 네. 부작용이 없이 치유가 되는데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재발이 또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상태로 완전히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진통제를 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자연치유 운동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 알고 계시면 더 많은 질환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뭐 또 목병만 쓰겠어요? 디스크 있는 병만 이게 쓰겠어요? 암을 비롯해서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자면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네. 몸 안에서 해독하죠, 네. 재생하죠, 재생하죠. 면역이 또 팍팍 돌아가죠. 네, 네. 밤에 면역이 가장 강하게 활동할 때예요. 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모든 질환에 아주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런 하나의 자연치유 운동법이죠. 그래서 이지가츠 선생님은 운동 얘기할 때 평상과 경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운동은 뭐 몇 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8시간 동안 내가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 좋아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내 안의 의사를 가장 깨우기 좋을 때가 이때야. 이런 원리가 이 평상과 경침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얼굴 위에 나타나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파킨슨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에 무슨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비염이라든가 여기에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평상과 경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딱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것보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고 싶어요. 그래 맞아요. 편안하게 잠이 들 것 같아요. 뭐 일단 심장이 부담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침대에서 그냥 푹신한 곳에서 그게 자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는 몸은 편할 것 같지만 네. 원래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네. 척추가 원래 상태로 이게 좀 떠야 되고 S자로 네.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S자를 못 돌아오니까
심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면서 편하게 못 자. 심장 계속 일해야 돼. 막 뚫고 지나가야 돼. 막 혈액을 거기다 공급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심장이 편안하고 잠 못 오는 현상이 벌어진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멈춰지는 이런 것들도 이게 가장 몸을 편하게 하는, 심장을 쉬게 하는, 심장이 편안해지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쉽다,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평상과 경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성 트레이닝하고, 오늘은 특히 비만과 뱃살 그리고 이 옆구리살을 제거해주는, 빼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빼줄 수 있는 자연치유 운동법. 두 번째죠. 붕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붕어 운동의 효과를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하면, 붕어 운동은 척추의 균형을 맞춰서 모세혈관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율신경과 모세혈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자연치유 운동의 가장 핵심은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어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척추의 균형을 이루어주고, 두 번째 자율신경의 밸런스 균형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모세혈관을 깨우는 거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지방독소, 지방독소뿐만 빠져나가겠어요? 다양한 독소들을 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 운동 먼저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준비 운동을 무릎 붕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바닥을 양 거기다 대시고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좌측에 있는 발을 빼서 여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주면 이제 무리가 간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치중에 맞춰서 10초 이상 스트레칭을 하면은 이완이 나오게 돼 있어요. 10초 이상을 하게 되면은 모세혈관 혈류량이 극대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10초, 그 다음에 반대로 10초. 반대로 똑같이 어깨는 가능하면 그대로 놓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시 10초. 이렇게 해서 이제 3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하셨죠? 두 번째, 그렇죠. 그때 양 어깨와 이 팔은 가장 이제 지지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쭉 같이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하실 때 일단은 먼저 이렇게 가셔야 돼. 쭉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발을 빼서 이 발을 위에다가 이 정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강도가 조금 이제 더 세지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10초 이상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완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붕어 운동을, 본 운동을 들어가 보자고요. 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침을 빼셔야 돼. 그리고 양 손을 뒤에 깍지 껴서 뒤에다가 살짝 깍지 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팔꿈치를 양쪽을 땅에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붙었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은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아픈 쪽에 어깨가 뜨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디가 뜨는지만 보면은 내가 그쪽에 근육이 굳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붙이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붙이고 자기가 제일 편안한 상태, 잘 할 수 있는 정도 상태까지만 붙여야 돼. 안 되는데 막 강제로 붙이면 또 무리가 가니까. 이게 이제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발이에요. 이제 발. 이 발이 제일 중요해요. 발가락을 이 위쪽으로 이제 당겨주는 거예요. 정맥 펌프가 살으려면 모세혈관, 즉 엄지발가락에 집중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가락에 내가 집중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위로 당기는 게 중요하던 거예요. 발가락 위로 당긴 다음에 이제 직접 한번 해볼까요? 경침을 빼고 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침을 빼고 손을 깍지를 낀 다음에 뒷머리 뒤에 살짝 놓습니다. 이때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평상 위에 바로 하게 되면 손가락에 상처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건을 밑에다 깔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과 발 뒤축과 손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 먼저 좌측으로 먼저 크게 한두 번 해봅니다.
스트레칭 하듯이 좌측으로 같이 손과 발이 좌측으로 갔습니다. 다시 손과 발이 우측으로 갑니다. 다시 좌측으로 한번 가고 우측으로 가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발가락을 앞몸 쪽으로 쭉 당겨서 발 뒤축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하체 뒤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하체에 있는 정맥들을 쭉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제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반복해서 하다 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붕어 운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혈액순환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척추뼈들이 고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척추의 삐뚤어짐이라든가 옆으로 측만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치유의 운동의 가장 모든 운동은 운동과 함께 진단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좌측으로 상당히 이렇게 돌아간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좌측 척추뼈에 측만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바로잡아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측만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크게 하고 우측으로 천천히 하는 겁니다. 좌측으로 크게, 우측으로 천천히. 좌측으로 크게, 우측으로 천천히. 자, 빠른 속도로 좌측으로 크게.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측만증을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척추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속으로 장기 속으로 복강 내에 있는 모든 장부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순환과 함께 혈류량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붕어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교정을 바로 섬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운동시켜주는 이런 자연의학의 운동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분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한 번, 점심에 많이 걷고 나서 한 번, 저녁에 또 퇴근하고 걷고 나서 또 한 번. 이게 3분입니다. 3분 이내 정도를 하셔도 돼요.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들던데요. 당연해요. 처음에는 이거 정말 숫자로 세우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번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50번. 그 다음에 이제 100번. 1분에 100번이에요. 네. 보통 속도는 1분에 100번까지 가야 돼. 네. 그러다가 이제 3분 하면 300번 정도 하는데 꼭 안 채우셔도 돼. 너무 힘들면 조금씩 하셔도 된다.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100m 달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데 100m는 달리면 심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 엄청난 과부하가 돼서 잘못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심장을 수평으로 놨기 때문에 몸하고 거의 심장에 부담이 많이 주지는 않는다. 어디가 가장 많이 힘이 들어가나요? 복근이요. 그렇죠. 이 운동이 그냥 복근이 그냥 제일 아름답게 잘 형성돼요. 그 식스팩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그 운동 안 하면 금방 무너지는데 이건 잘 안 무너져요. 아, 이거에서 제가 식스팩이 계속 유지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일본 이렇게 따로 안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막 이 근육질의 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데 힘쓸 때만 딱 힘이 들어가요. 이 치료는 이 근육이 생기고 부드럽고 또 필요할 때 힘이 들어가고 필요 없을 때 힘이 빠지고 장의 근육도 똑같아요. 필요할 때 힘 들어가고 필요 없을 때 힘 빠지고 하는 것이 그 리듬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장에 좋아요. 장에 위장의 최고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소화 안 될 때 내가 밥 먹었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 더부룩해. 특히 이제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와. 응? 야식을 해가지고 이때 이거 3분 하고 주무셔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속이 편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쓱 잠이 들어가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데 다이어트 중에서도 이 뱃살, 옆구리살 빼는데 최고다. 이 운동 가르쳐 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 1개월 하고 나서 2kg 이상 안 빠지면 그리고 특히 뱃살이 안 빠지면 제가 책임져 준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자신 있는 운동이야. 음식만 갖고 하시거나 하시면은 잘 안 빠지고 이걸 같이 하시게 되면 하루에 3번, 3번씩 10분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몰라보게 살 빠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붕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희성 맨땅 다이어트 촌장님 모시고 또 오늘 자연치유 운동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6대 운동 중에서 모관 운동, 모관은 모세혈관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네. 모관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관 운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들어가면 모관 운동은 자연치유의 운동의 가장 원리를 해결하는 운동이에요. 모세혈관을 깨우는 운동이에요. 모세혈관, 손과 발, 사지에 70%가 분포되어 있다. 손끝, 발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심장에서 발까지 내려가서 발끝까지 돌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큰 강물이라고 하면 저기 밑에는 바다로 빠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은 심장이 엄청 힘들어요. 하수구가 막히면 우예가 막 힘들어지듯이 똑같아. 특히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모세혈관은 세포에 들어가는 마지막 혈관이에요. 거기가 막혀버리면 세포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주는 운동이다. 자, 모관 운동의 가장 핵심은 심장 질환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즉 심장을 수평으로 놓고 부하를 가장 적게 한 상태에서 심장 위에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특히 모세혈관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고 한 2분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살짝 미소를 줘서 이완을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를 주어서 우리 몸 전체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이제 모관 운동을 준비합니다. 자, 다리와 손다리가 한 다음에 자, 흔들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 팔이 앞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다리가 내 몸에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줌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혈관들, 특히 정맥들을 갖다가 스트레칭 쭉 시키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을 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흔들 때는 상박과 대퇴를 흔들어줌으로 해서 나뭇잎이 아닌 나무 가지를 흔드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름과 같이 모세혈관 운동입니다. 모세혈관이 우리의 손과 사지의 한 60% 정도가 사지에 분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지에 있는 혈관들을 진동시켜줌으로 인해서 이 끝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일종의 단식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모관 운동 중에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자꾸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쭉 펴지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과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밥 먹고 과식하고 나서 바로 하면 바로 무릎이 쭉 펴지지 않고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관 운동도 마찬가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도 과식이 가장 큰 혈액순환의 방해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운동이기도 하죠. 이 운동은 전지현이도 따라했고 아인슈타인도 따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머리를 맑게 하고 머리를 좋게 하는 아주 제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따라해서 머리를 맑게 하는 이런 효과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누워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장시간, 즉 2분을 다 한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벽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따라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벽에 가까이 붙여갖고 벽에다가 이렇게 양 다리를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툭 내려놓고 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반복해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이렇게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 저와 같이 유사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살짝 이렇게 미소를 줘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제일 핵심은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당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떨 때에 양 팔과 양 장단지를 흔들어 준다. 그 나뭇가지를 갖고 흔들어 주니까 끝은 그냥 움직이더라. 저는 손으로만 손발로 흔들었는데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어깨하고 넓적다리로 떠니까 정말 쉬운데요. 이렇게. 쉬워. 맞아요. 네.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쉬워지니까 심장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부담을 훨씬 덜 받는 거예요. 이 운동법은 이거 하고 나면은 상당히 피로가 개선될 건데 이 운동법은 어떤 때 쓰느냐? 제일 좋을 때는 운동 끝나고 회복 운동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다 이쪽으로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요. 끝나고 나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심장을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이 운동에 가장 효과를 내는 것은 부종이에요. 부종. 여성분들 피곤한 사람은 다 부어 있어요. 쉽게 피곤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부어 있습니다. 하지부종이 있어요.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모세혈관을 열어줘야 돼. 다이어트도 안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운동이 필요해요. 이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녁 때에 주무시기 전에 이 운동을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상당히 편안해져요. 아침에 내가 신발 신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부은 것 같아. 뭔가 좀 뻑뻑해. 신발이 작아진 것 같아. 이런 거 느끼는 사람들 전부 다 부은 거예요. 얼굴도 부석부석하고 계속 피곤하고 손도 좀 뻑뻑하고 다리도 좀 뻑뻑하고 이거 부종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거든요. 이때에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싹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직접 또 실습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아까 하고 나니까 가벼워진 느낌이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맞아요. 그 표현 많이 이건 해요. 정말 혈압 쪽에 예. 뇌졸중, 뇌출혈 쪽에도 아주 효과가 탁월할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모든 혈관 질환에 다 도움이 됩니다.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내 몸속에 있는 이 독소가 잘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이 무관운동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종이나 상처 났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 제일 저는 하이라이트가 부종이에요. 부종. 다이어트 할 때 한번 써보셔라. 붕어운동과 모관운동은 2종 세트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모관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작합적 운동이에요. 누워서 하는 운동의 5번째, 마지막 하는 합작합적 운동인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운동, 누워서 하는 거. 오늘은 5번째 이야기. 합작, 운동입니다. 이성 맨땅 다이어트 촌장님 모시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그냥 개구리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합작이라는 뜻은 손을 합친다라는 뜻이고 손바닥을 합친다는 뜻이고요. 합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완전히 밑으로 닿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닿는 게 좋기는 한데, 뭐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골반 중심으로 인한 하복부를 집중적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잡기 전에 먼저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얼굴에 미소를 살짝 지어서 한 5초 정도 살짝 미소를 지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아주 이완의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포인트, 양 무릎이 최대한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밑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요. 이제 그만 웃으셔야 돼요. 지금 좋아요. 양손은 합장을 하는데 이 합장은 종교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모으는 이런 자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살짝 합창을 해서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합착합척 운동은 이게 이제 준비 자세입니다. 깨구리 운동, 합착합척 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준비 자세인데 이때는 준비 운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운동은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손가락이 부어 있는지, 손가락이 뻑뻑한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손가락이 뻑뻑하게 부어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과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손가락이 뻑뻑하면은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준비 운동과 함께 내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우로 좌우로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이 준비 운동이 끝나면 이제 본 운동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본 운동은 보통 한 2, 3분 정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1분에 한 120회 정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예요. 본 운동 시작합니다. 어깨가 붙이고 팔은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쭉쭉 올라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해보다가 빠른 속도로 해보세요. 손을 더 쭉쭉 올려주면 좋습니다. 발과 손을. 대신 여기에 포인트가 몇 개. 자, 발이 떨어지면은 이 발바닥이 떨어진 걸 이걸 합척이라고 그러는데 발바닥 척자 써서 발바닥이 붙는 걸 척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한다고 해서 이 발바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 하늘을 향해서 쭉쭉 저 위를 향해서 쭉쭉 펴주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이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쭉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이 포인트인데요. 이 골반 속에 들어있는 장기, 즉 자궁, 남자들은 신장,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자궁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 있을 때 이 운동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자궁내막염이라든가 자궁후굴 이런 질환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리불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력에 도움이 되는 왜 그쪽에 있는 장기들이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골반을 바로잡는 운동법이기도 하고요. 특히 임산부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가 거꾸로 앉았을 때 이렇게 반복된 운동을 이 협착합청 운동을 통해서 아이가 정상으로 다시 골반이 반드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운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산이라든가 태교할 때 이 운동이 가장 적절하게 권장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간혹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이 운동을 통해서 불임했던 분이 그 임신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임인 경우는 자궁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때 이럴 때도 또 이 운동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운동을 여성분들이 계속하면 산부인과의 90%가 문 닫는다고 할 정도로 이 운동은 아주 강력하고 여성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운동의 핵심은 이 한 가지 운동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 시간부터 계속 세 가지 운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운동, 붕어 운동을 통해서 좌우의 척추의 균형과 복부 속에 있는 복부 대동맥 속에 있는 그 동맥들을 갖다 충분히 운동시키고 또 복부 속에 들어있는 지방들, 즉 우리가 이거 내장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장지방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또 순환을 또 원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손발에 있는 모세혈관을 운동시킴으로 인해서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마지막에 한 이 합작합처 운동으로 해서 하지에 있는 혈관들 또 손에 있는 혈관들의 혈액순환을 갖다 도와줌으로 인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장을 바로 세우고 하지를 바로 세워서 결국은 내 몸에 있는 균형을 잡아서 내 몸 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항상 세트로 하셔야 됩니다. 한 세트로 한 1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2번에 걸쳐서 하시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우리가 응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미소를 살짝 지어서 먼저 이완을 좀 시킵니다. 그리고 합작합척 본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할 건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봅니다.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목 운동입니다. 앞뒤로 한 15번 정도 손목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 운동을 시작합니다.
살짝 미소를 짓고 이완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이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네,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올리고 끝까지 안 내려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 초보자들은 자꾸 끝까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떨어지는데 발바닥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떨어지는 걸 한번 해볼까요? 발바닥이 떨어지면 저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운동이 되지 골반 운동이 안 돼요. 다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잘잘잘잘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손도 쭉쭉, 손도 쭉쭉. 이것도 마찬가지. 3번.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05년도에 무릎 관절경 연골이 찢어져서 관절경 수술했는데 무릎이 한 달 동안 안 접히더라고요. 근데 이 운동 3일하고 무릎이 잡혔어요. 예. 그건 제 경험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무릎 수술하고 무릎에 부담 안 주고 할 수 있는 또 운동이기도 하네요. 하체에 큰 부담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 회복할 때, 재활할 때 이 운동도 누워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없다.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하가 안 걸리잖아요. 집에서도 누워서 이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운동들은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특히 모세혈관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네 5번째 확장하체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이 거북이 절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108배 운동하고 비슷한데 108배 운동보다 108배 효과를 올리는 방법을 이 절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절 운동 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손을 이렇게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합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손을 합장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언제나 이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이 우리가 노동이 안 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완이에요.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노동이 되는 치료의 효과보다는 과로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은 치유하는 운동, 우리가 이완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살짝 미소를 지어봅니다. 거북이 절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미소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의 힘을 살짝 빼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깨의 힘이 툭 빼줌으로 인해서 이완을, 전신의 이완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이 운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절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하체가 조금 약하고 무릎이 약할 때 하는 운동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는 언제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절하듯이 손을 먼저 내려놓고 무릎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발목을 접고 쭉 스트레칭 하듯이 그래서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쭉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등 쪽에 있는 피부 쪽에 있는 이 혈관들, 정맥들 스트레칭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고요. 자, 이 거북이 절 운동은 하루에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8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보통 10분 이상 하게 되면 손발에서 땀이 살짝 나게 돼요. 천천히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15초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일어난 다음에 다 일어나면 이완의 표시로 미소를 살짝 지어주시고 이제 조금 근육이 좀 풀렸어요. 하체 근육이. 그래서 무릎과 하체 근육이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좋아요. 예.
이제 천천히 무릎을 손에 짚지 말고 무릎을 통해서 무릎의 힘, 대퇴의 힘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쭉 다시 발목을 접고 스트레칭.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때는 아직은 하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대고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때도 아주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체의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 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한번 일어난 다음에 이완의 표시로 다시 또 미소를 살짝 지어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거북이 절 운동은 아주 속도를 천천히 한다는 게 이 근육의 모든 근육과 혈관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긴장의 적응 시간, 그리고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같이 충분히 줌으로 인해서 긴장과 이완을 혈류를 이용하는 그런 힘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반복하면 첫 번째 손바닥에서 땀이 살짝 나게 돼요. 이완의 표시로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전신에 땀이 나게 되는데요. 이 땀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또 제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또 혈류량이 늘어나고 세포 속으로 충분한 양질의 혈액을 공급시켜 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전신 근육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혈을 갖다 운동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하체가 충분히 하체 근육도 풀렸고 하체 근육에 힘이 생기면 바로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절하는 운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거북이 절 운동을 할 때 이 기도하는 이 자세에서 이 손이 심장보다 위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해서 자, 손도 마찬가지 심장 위에, 즉 보통은 코에서 이마 사이, 이 사이에 손끝이 오면은 적당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시작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좋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오면서 대퇴의 여러 가지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전부 다 긴장과 다시 이완을 반복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5초 이상 앉게 되면 발목의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충분한 발목의 스트레칭이 돼서 발목이 갖고 있는, 발목 근육이 갖고 있는 혈액순환 운동력을 최대화, 극대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쭉 스트레칭,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함으로 인해서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의 속에 들어있는, 피부 속에 들어있는 또 정맥들을 스트레칭 시킴으로 인해서 전신의 혈액순환 운동을 또 극대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신 혈액순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천천히 발목을 접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도 발가락의 힘으로 인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발가락과 대퇴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잠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 운동 자체가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흔들림이 편안해지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가장 또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 주냐에 따라서 내가 긴장도 하고 또 이완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에 가장 지금 마음 두는 건데, 그 마음 두는 것은 가장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곳, 이곳에 마음을 둡니다. 내려갈 때는 대퇴 쪽에다가 마음을 두셔야 돼요. 대퇴가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 내 대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대퇴가 조금씩 긴장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관찰만 하시면 돼요. 자, 마음을 두는 곳은 처음에는 대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살짝 미소 지어주시고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내려오면서 마음을 대퇴로. 대퇴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스트레칭이죠. 지금부터는 마음을 발가락에 둡니다. 발가락이 이제 스트레칭, 긴장하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무릎에다 대고, 지금부터는 마음을 발, 등,
발목에 뚝 스트레칭을 하고 제일 힘든 곳에다가 마음을 둡니다. 이제 서서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발목이 이완되고 등 쪽이 스트레칭합니다. 마음을 등에 둡니다. 자, 다시 이제 천천히 일어나도록 합니다. 합장을 하시고 이때 마음을 발가락에 두고 천천히 일어나 보도록 합니다. 예, 흔들림이 훨씬 좀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다시 마음을 대퇴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긴장 이완을 하면서 마음까지 같이 자기가 가장 힘든 곳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요. 그 이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혈액순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전신의 혈류량이 세포 속으로 충분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주, 즉 영양소를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내 몸속에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돼서 결국은 이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본인의 몸이 활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활력이 결국은 내 몸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연 면역력이라고 표현하고요. 내 몸속에 갖고 있는 자기 치유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자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느 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요. 이 운동을 가지고서 특히 파킨슨, 흔들림이 있는 병들이 있잖아요. 균형을 잡아주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파킨슨 치료하는데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요. 또 하나, 허리 디스크라든가 관절 문제가 있어서 한쪽이 문제가 왔을 때 이때 마찬가지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 운동을 통해서 아마 회복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니시약에서 얘기하는 그 누워서 하는 운동을 기초로 해서 이 운동까지 같이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특히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